이제 209페이지 건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도정법은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게 순서가 법 체계니까. 근데 건축법은 순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도정법은 위 내용이 밑으로 연결이 되는데 건축법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내용들이 전부 다 달락달락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건축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별 의미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210페이지 1번 건축물 등의 적용 대상에서 1번 대지 그러는데 대지 시험에 별로 출제가 안 돼요. 설명은 열심히 하지만 대지가 자 건축법이 말하는 대지는 뭡니까 그러면 건축법이 말하는 땅은 무슨 땅이겠습니까? 농지법이 말하는 땅은 뭐고? 농사짓는 땅이니까 농지고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땅은 건축하는 땅이에요. 건축하는 땅. 그걸 뭐라 한다고? 대지. 여기서는 대지. 건축하는 땅이 대지예요. 그럼 1번 대지인데 이 대지는 뭐냐? 건축하는 땅이 대지라니까. 근데 왜 여기다 대지라고 썼냐? 그러면 이 대지는 대지의 범위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의 대지라고 할 거냐?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대지냐? 그 대지란 원칙은 이렇게 필지가 하나 있죠. 필지가 하나. 한 필지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렇게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다. 대원칙은 이렇게 하나의 필지를 뭐라고 한다? 하나의 대지라고 한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필지가 몇 개 있나요? 4개죠. 4개. 필지가 4개면 여기다 건물을 각각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지도 4개인데 이게 전부 다 자기 땅이다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 맘이니까. 필지는 몇 개지만? 4개지만 그 말은 2 이상 되는 필지지만 하나의 대지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필지가 몇 개예요? 필지가 1개죠. 1개지만 이 부분만 이렇게 하게 되면 한 필지 전부의 일부죠. 일부만 가지고 이렇게 건축이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필지 일부입니다. 필지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원칙은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지만 예외적으로 2 이상 필지 하나의 대지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2 이상의 이 필지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알아야 자 우리가 중계를 하려고 자 아침에 딱 출근해서 문 열고 있는데 갑이 와가지고 내가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창고 몇 평? 100평 몇 평? 창고 100평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땅 좀 있으면 찾아주세요. 그러면 창고 100평을 지으려고 하는데 괜찮은 땅이 있으면 찾아주라. 그러면 땅 면적은 몇 평을 찾아야 돼요? 갑은 창고를 몇 평 짓겠다고? 100평을 짓겠다. 100평짜리 땅에다가 100평 창고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몇 평짜리 땅을 찾아야 100평 창고를 짓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이거를. 그러면 땅 면적이 땅 면적. 이 땅은 무슨 땅? 건축하는 땅.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 대지 그래, 대지. 땅 면적에다 곱하기 우리나라 땅에다 마음대로 집 지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땅 면적이 몇 프로 지라 그게 뭐예요? 건폐율. 여기에 또 곱하기 건폐율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100평. 100평이 뭐라고요? 건축 면적이요. 건축 면적. 근데 저 사람은 건축 면적이 몇 평을 짓겠다고? 100평을 짓겠다고. 그러면 건폐를 얼마 할 거냐?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평당 얼마 정도 살 건데 물어봐야지. 평당 얼마 정도? 900. 완전 비싼 땅 아니지. 평당 900만 원이면. 주상공. 무슨 900만 원 땅에다가 창고 짓냐고. 평당 얼마? 20만 원. 평당 20만 원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디 가면? 녹지지역. 그렇지. 시골.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런 지역은 대부분 건폐율이 몇 프로다?
20%다. 그러면 대지 면적은 얼마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계산 못하면 중개한다고 못한다고? 못하지. 그러면 이거 계산 못하면 몇 평 곱하기 0.2는 100. 아이고 2항에서 나눠야지 빨리 어쩐다고. 나눠봐야 나눠봐 어쩐다고. 얼마 돼요? 2, 5, 10. 몇 평? 500평 500평. 그러면 500평 땅을 찾아야 돼. 500평 500평을 찾으라 그러는데 건축하려면 잡아요.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어. 도로 여기에 땅이 있어요.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맹지니까. 길이 없으니까. 맹지니까. 그럼 어쩐다고? 길에 붙은 땅을 이렇게 붙은 땅을 찾아야지. 붙은 땅. 그러면 우리가 얼마 찾는다고? 500평 500평 찾으면 내가 땅 500평 찾을 줄 알고 국가가 땅 500평짜리 만들어 놨을까요? 안 만들었다고. 찾다 보니까는 죄다 땅이 막 3,000평 이런 것밖에 없네. 이렇게 이쪽은 전부 다 3,000평. 여기 갔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40평, 이렇게 해가지고 뭐 70평, 이렇게 해서 120평,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가 70평, 90평 빨리 더 해봐요. 120평, 130평 아니다. 이거 좀 많이다. 이거 한 200평 이렇게 하면은 이런 땅이 있는 거.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480. 이거 좀 더 쓰자. 그러면 220.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돼요? 500 되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땅을 찾아서 중개할 때는 자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건물 중개하고 땅 중개는 완전 다른 거예요. 땅 중개는 땅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500평 찾는다고 500평짜리 그런 땅 없다고. 그럼 이게 몇 평이라고? 3,000평 어쩐다고? 이만큼만 떼가지고 어쩌라고? 팔하고 분할하라고. 그러면 이만큼 굳이 이만큼만 사자면 내가 이만큼만 팔면 안 돼요? 안 되기 뭐 되지. 팔아라. 그럼 나는 이 부분만 가지고 어쩐다고? 여기에다 참고 100평 어쩐다고? 허가 신청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잘린다고 나중에는. 그러면 이거는 일부지만 어쩐다고? 하나의 대지로 봐준다고.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든 소유자가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면 네 명한테 다 불러서 사요. 내가 다 사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쩐다고? 500평 만들면 된다고. 이건 이렇게 건축한다. 몇 개요? 4개를 갖다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게 이런 얘기 밖에 나가면 원칙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지만 이렇게 둘 이상을 더해가지고 통째로 다 더해가지고 하나의 대지라고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지가 그 뜻이에요. 건물 짓는 땅이 대지인데 어디까지가 하나의 대지나 원칙 한 필지 예외 둘 이상 더해가지고 하나를 볼 수 있고 일부만 가지고 하나를 볼 수도 있다. 두 번째 건축물이죠. 건축물은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건축물 이렇게 토지 땅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거 전부 다 뭐라고? 공작물. 뭐만 있네? 기둥. 얘는 지붕하고 기둥. 지붕하고 벽이 있네. 이렇게 지붕하고 이렇게 기둥이 있든가 지붕하고 벽이 있는 거.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건축물이라고 한다. 건축물. 토지에 정착돼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든가 지붕과 벽이 있는 거 그런 거 보고 건축물이라고 한다. 지금은 그 정도만 알면 돼요. 3번 공작물 축조 대상 신고. 3번 이것은 언제 하냐 그러면 이것은 10년 가야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지금 29회죠. 29회 이게 27회 때 나왔어요. 27회 때. 그러니까 아마 한 37회 가면 나올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거 언제 하냐 그러면 7월 이후 가버리면 우리가 공부할 만큼 다 했어요. 그때 가게 되면. 그때 가면 난 할 만큼 다 했는데 시간은 남고 잠도 안 오고 그때 본다. 혹시나 해가지고 그때 본다. 그때. 4번 지하층. 지하층은 더 잘 나오니까 해야지. 지하층이나 뭘 보고 지하층을 하냐. 지금 우리가 여기 몇 층이에요? 2층. 여기는 지하층입니까? 아닙니까? 그러고 물어보면 대답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물어보고 있으니까 질문이라고. 여기는 지하층이 아니야. 왜 지하층이 아니야? 땅보다 위에 있으니까. 뭐가?
뭐가? 바닥이. 기준이 바닥이. 이 바닥이 땅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하층이 되려면, 자, 이게 지표면, 지하층이 되려면 어쨌거나 얘가 뭐라고? 바닥이라고. 얘가 뭐라고? 바닥이라고. 바닥이 땅보다 밑에 있어야지. 그래야 지하층이요. 자, 지하층이냐 아니냐 그러면, 자, 일단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이 바닥에서 이 지표면까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는, 자, 이게 바닥 구조 때 두께 있죠, 두께. 이게 위쪽이요, 아래쪽이요? 위쪽. 여기는 아래쪽. 여기가 어디라고? 위쪽. 위쪽이 아래쪽이요? 위쪽. 여기는 아래쪽. 이렇게 윗면에서 윗면까지 이걸 보고 우리가 층 높이요, 층 높이.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체 윗면까지 이게 층 높이라고. 이게 지하층이 되려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에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2분의 1 이상이 돼야 지하층이다. 이게 층 높이가 몇 메타다? 4m다. 얼마 잠기면 지하층이다? 2m 잠기면 거기서부터 지하층이 되는 얘기입니다. 1.9 잠겼으면 지하층 아니라고. 2.1이 잠겼으면 지하층이라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계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거. 함정이 3개 들어갔죠. 첫 번째 평균 높이, 두 번째 층 높이, 세 번째 2분의 1. 그리고 2번 지하층은 층수 산정할 때 포함을 안 해요. 지하층은 건물 층수에 포함을 안 합니다. 그 밑에 내용은 지금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관계인데,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이란 건축 면적 비율. 우리 뭐라고 했어요? 건대, 그렇죠. 건대.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연대. 지금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국회법 시간에 열심히 암기하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암기했습니까? 우리가 건폐율 암기해봤죠? 기억은 안 나지만 해봤죠? 5천만 한다 해가지고. 주거적 556657, 상업적 9887, 공업적 777, 녹지 222, 관리 422, 농림자연경 222. 그거 암기하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해봤자 의미가 없고, 옆에 2번 건축법상 용어 정의와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인데, 자, 주요 구조란 시험 다수 출제된 내기, 파보, 지주로 간단히 기억할 것.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툴, 주계단. 그래서 책을 뜯어서 내기, 파보, 지주. 이게 암기하는 방법이 강의하는 선생마다 다 달라요. 저는 그냥 바지, 보내, 주기. 그래요. 바지, 보내, 주기. 바지, 보내, 주기. 바가 뭐겠습니까? 바닥. 지는 지붕틀. 보는 보. 내는 내력벽. 주는 주계당. 기는 기둥. 저도 쉽지 않나요? 바지, 보내, 주기. 바지, 보내, 주기. 이거 나올 때 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저 아는 분 중에 제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카페 그분이 행자라는 분이 가입했어요. 행자라는 분이 가입했는데 이분은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의지 한국인인데 처음 봐가지고 열심히 해서 1차 합격, 그 다음에 2차 봐서 떨어져, 또 봐서 1차 합격, 열심히 1차 합격, 2차 봐서 떨어져, 그 다음에 1차, 2차 동차 합격.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또 1차는 되는데 2차는 안 되느냐. 이분 앞에 뭐가 빠졌냐 그러면 이게 빠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가 하는 사업이 여행사래요. 여행사라는 게 자기는 여행을 주로 다닌다죠. 행자에서 행자.
이분이 열심히 1차 합격하고 이 여행이 국내가 아니고 국외 여행은 주로 언제 많이 가요? 겨울에 많이 가요? 여름에 많이 가요? 겨울에 많이 가요? 여름에 많이 가요? 그러면 봄, 가을이요, 봄, 가을. 땡볕에 누트 여행 다니냐고. 겨울에 얼어 죽으려고. 그러니까는 겨울하고 여름은 여행을 별로 안 가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가이드 생활 안 할 거 아니야. 그때 열심히 공부해요. 결정적인 때 꼭 시험 볼 때 가게 되면 그때는 완전 여행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7월, 8월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9월, 10월 가게 되면 가서 다 잊어먹어. 그래서 운 좋게 1차는 됐다가 그 다음 가면 또 떨어지고 또 해서 1차 때 그 다음 가면 또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걸 하는데 이 모든 강의하는 선생들 전부 다 카페 밴드 다 있거든요. 그 선생들이 자기만의 카페, 자기만의 밴드 만들어서 또 자기만의 정보를 준다고. 그럼 저도 카페 만들어, 저도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카페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정보 준 것도 있지만 거기 있는 회원들끼리 말을 만들어서 막 주잖아요. 이게 심 저게 심 해가지고. 그러니까 회원들이 자료 주다 보니까 자기는 맨 받아쓰고 미안한 거예요, 자기도. 미안하다 보니까는 나도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분이 주로 동남아를 많이 다녔는데 동남아 가게 되면요. 여기는 항상 따뜻하죠? 그 동네는 봄, 여름, 가을길 항상 따뜻하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옷 입고 살아요? 벗고 살아요? 은밀한 부분만 가리고 대부분 벗고 산다고. 그러니까 주로 이쪽 애들은 주로 대부분 강에서 생활을 많이 해요. 강 따라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면 얘들이 보통 5살, 6살, 7살 되는 애들이 이런 어른이 가가지고 국어를 하게 되면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관광객들이. 근데 5살, 6살, 7살 먹은 애들이 옆에 가가지고 관광 옆에 가가지고 $1 이러면 줘야 안 줘요? 준다고. 그러니까 얘들끼리 나름대로 이게 구간이 있어요. 구간이 이렇게. 우리 삐끼 구간 있어요? 없어요? 호텔 나이트 삐끼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내 영역이 있다고 이게. 자기네들끼리. 얘들끼리도 자기 그러니까 배 타고 이게 우리 관광지 가게 되면 이 조그만 쪽배가 따라온다고. 어른이 짖고 어른이 노저으면 앞에서 조그만 애가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1. 그럼 우리 이 배가 빨리 안 간다고 이게. 옆에 와서 얘기하니까는 다른 나라 사람도 안 주는데 특이하게 한국 사람도 준다고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저런 데 갈 때 집회 받고 가러 간다고 애들 많이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 하다가 맨 다니다가 이런 애를 보고 이분은 원체 많이 다니니까 쟤들 안 줘도 된다고 자꾸 주니까 애들 따라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러다가 언제부턴가 동남아가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중국을 갔다. 중국 가이드 하다가 그러다 어디 가다 중국에서 어디 간다? 백두산을 가다 백두산을 가다 보니까는 여기에 뭐가 많냐? 꽃제비가 많다고 꽃제비들이. 근데 북한은 추워요. 여기는 항상 따뜻한데. 그러니까 이분이 카페에서 뭐 했냐 그러면 엄목 해가지고 얘들이 날씨가 따뜻해서 대부분 벗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그러니까 어쩐다고? 우리나라는 옷이 떨어져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쩐다고? 식상하니까 버린다고. 식상하니까. 유행이 바뀌었다고 버린다고. 근데 얘들은 유행이 무슨 유행이야. 그래서 옷 모아가지고 여기 갖다 주다가 여기 갔더니 여기 가니까는 더 심각하더란 얘기요. 그래서 그분 한 얘기가 야, 옷 모아서 이리 갈 것이 아니고 이리 가져다. 그거 딱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위보다 아래가 더 중요하더라. 해가지고 이분이 뭐라 했는가? 바지, 보내, 주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도 드디어 회원들한테 한 가지 덕을 줬다. 그게 아마 24일 때, 24일. 그리고 그에 딱 시험 보니까 기가 막히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음 중 대수산이 아닌 것은. 이틀 지나니까 이분이 깔깔깔 웃으면서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나왔죠? 내가 만든 거 바지 보내주기. 내가 만든 거 바지 보내주기. 합격했죠? 떨어졌어요. 자기는. 떨어졌어요. 근데 한 문제 차이인데 진짜 기가 막힌 것은 어떻게 자기가 만드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이 안 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전한 거예요. 교수님 내가 만든 거 분명히 나왔는데 자기는 잊어먹은 게 이걸 갖다가 이 단순한 걸 갖다가.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바지 보내주기. 북한 애들한테 위보다 아래가 중요하니까 뭐 모아가지고
바지 모아서 보내준다. 바지 보내주기. 바가 뭐라고요? 바다, 지붕틀, 보, 내력벽, 주계단, 기둥. 암기 좀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20번 초고층. 초고층 그럼 몇 층요? 50층. 몇 메타? 20m. 20m가 아니고 200m. 우리나라는 4m마다 한 층 잡아줘. 4m마다 한 층. 4m마다 한 층이니까 초고층은 몇 층? 50층. 그럼 54, 200 이런 얘기요. 그러면 고층 밑에 고층 몇 층? 30층. 그러면 3, 4, 12. 준초고층은 30에서 50층. 30층 이상 50층 미만이니까 30에서 49층. 120에서 199m. 그게 준초고층입니다. 알아놔야 돼요. 고층 다 하려고 하지만 고층 몇 층? 30층. 초고층 50층. 그렇게만 잡으면 된다고. 곱하기 나중에 4 하면 되니까. 한옥은 시험에 안 나오지. 한옥이 왜 나옵니까? 4번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나와도 건축법에서는 리모델링 그런 거 안 나와요. 5, 6, 7 그런 건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8번 건축입니다. 건축은 8번이 건축이고 넘기면 9번 대수사인데 건축과 대수사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이에요? 건축법 하죠. 근데 건축을 모르면서 건축법 공부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쉽고 어렵고 떠나가지고 무조건 낸다고. 쉽다 어렵다가 아니에요. 낼 것은 반드시 내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공부한다는 말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내는데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건축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